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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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이 풍속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 풍속지가 나오는 시대적 배경과 정세를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이제 풍속지 가운데 어떤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구성이 됐던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경도 잡지가 시작됩니다. 조선 3대 풍속지라고 하는 이 동국세식이, 열왕세식이, 경도잡지. 네, 이것은 조선 광문에, 최남선이 있었던 조선 광문에서 처음으로 영인해서 주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봤던 거죠. 네? 자, 이렇게. 그리고 한문으로 돼 있죠. 이게 번역된 게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풍속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민속학을 하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넓게 펼쳐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전통놀이를 하시는데 많이 공부를 또 이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퍼져야지 공부를 하죠. 번역이 돼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안 했는데 한문을 배우고 한자를 배우고 생활 한자가 이런 거고, 그리고 전통놀이와 풍속을 한번 1월부터 12월 달까지 쭉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주는 이제 교재에는 원문이 돼 있고 중요한 번역은 다 해놓을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 중에는 이제 그림들이 다 이제 사줘서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풍속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몇 가지 중에, 그러니까 풍속지가 한 30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몇 개 대표적인 것만 한번 꼽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전통놀이 하시는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 강좌는 전통놀이 TV와 한자 TV에 동시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세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건 세식이는 이 조수삼이라는 분이 이분의 호가 추제예요. 추제, 가을 주제다, 집제자. 자, 그런데 이 추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한 제목입니다. 세식이. 그리고 요 조수삼은 바로 중인. 그러니까 아까 인왕산 했던 중인문학. 아마 여기 현장 체험을 주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인왕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인문학을 잘 동선이라든지 이걸 해놓으면 새로운 형태의 블루오션, 새로운 형태의 그건 동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이 세시기를 쓴 조수삼이 바로 대표적인, 여기 보면 조희룡이나 천수경이나 장지원 같은 사람들은 중인문학 핵심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추사 김정이라든지 이분들은 또 다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인문학은 따로 우리가 언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다고, 아니면 우리가 답사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조수삼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조 때죠. 그러니까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 때 청년기를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 순조 때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제가, 이덕무, 이소구 이 사람들과 엄청나게 친구였고, 순조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추사 김정희였으니까 김정희와도 깊은 교류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이소구가 1815년에 전라 감사를 했었어요. 그때 그 유명한 그 선운사 거기 마애불에 복장을 했다. 배에다 뭘 집어놨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누가 하게 되냐면 김계남이 그걸 끄집어내죠. 그래서 김계남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경세입포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는 기본 원리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경세입포는 18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4년 후예요.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연도를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썰, 그죠? 토지개혁의 근본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유명한 분이 바로 이서구입니다. 그래서 이서구의 제자가 연담이고, 이 연담이 논산 뿌리를 받고, 그 제자들이 이른바 동학, 북학, 남학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기 동학, 원불교, 그리고 동학 원불교, 그다음에 동학 원불교 증산도 이런 뿌리들이 사실은 이 이서구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서구, 이연당, 그다음에 이렇게 예,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여튼 이 박제가 이서구는 엄청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화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조수삼이 썼다는 것은 이 조수삼의 어떤 방식의 중인인데다가 이런 북학파했다는 것은 되게 민중적이라는 걸 우리가 벌써 딱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시기를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조수삼도 우리 조선에 대한 자부심이 무지 컸습니다. 이걸 소중화의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중화의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자부심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중화의식의 핵심이 동입니다. 동. 그러니까 동은 방위로서 동이 아니라 동국이라는 이미지 속에 이제 전 모든 천하의 중화의식은 다 윤리학은 다 깨졌고 윤리를 깨졌고 우리만이 그 윤리를 계승하고 있다. 그렇죠? 요인구부터 해서 요순우타부터 쭉 해서 공자 맹자로 이어지는 그 윤리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그걸 동국할 때는 고유적인 독자적인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중국의 동쪽이라는 개념이었고 그리고 조선 후기는 우리만이 유일하다는 동의보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시기는 1월부터 여기 12월인데 12월까지 주로 갖고 있는데 불교 관련된 세시풍속이 많다는 것은 유교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납월입니다. 납. 예, 우리가 밀납할 때 초납자인데 12월을 납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납월에는 회 모인다. 회. 그다음에 이 시기에 여기 유 전할 때 요 유는 논일료, 단일료 그리고 요 전자는 원래 밭갈 전자입니다. 사람이 자가 있으니까 밭갈 전자. 그런데 실제 이 전할 때는 요게 전렵이라서 사냥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밭인데 무슨 사냥이냐고. 사냥은 주로 12월 달,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달 시작하면 사냥을 합니다. 왜? 이제 농한기니까. 농한기인데다가 사냥이라는 것은 숲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서 갔다가는 목이 잘려요. 그래서 이 꽹과리든 이 사람들이 다 산 위로 올라가. 산 위에서 두드리기 시작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산 중턱에 있던 밀림 속에 있던 짐승들이 다 어디로 빠져요? 산 밑으로 빠져서 이게 강이면 이 밭으로 쫙 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 말을 탄 사람이 딱 있다가 짐승들이 빠져나오면 강뜸에 막혀서 못 가면 이때 이 말 탄 사람이 여기로 딱 가. 그래서 여기서 사냥하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밭전자가 사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전엽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냥 엽자를 취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벌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건 한자적인 거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 이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자 그래서 나벌에는 모여서 사냥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요 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게 이제 쥐 종류, 설치류자예요. 뭐 서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쥐라고 하면 왜 쥐가 납이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초를 만들 때 11월, 12월 달에 그 초원에서는 불을 떼 가지고 그러면 얘들이 땅속에 있다가 뜨거우니까 다 나와요. 그럼 그때 이제 때려잡고 활 속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푹 삶은 후에 그걸 갖다가 굳히면
그게 기름기가 엄청 많거든. 애들이 이제 쉬운 말하면 동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먹은 상태에서 땅속에 있는 거거든. 근데 땅에 갑자기 불이 하나 있고 어떻게 다 나오죠. 그걸 때려잡으니까 이 안에 기름기가 엄청나게 많죠. 그걸 녹여서 그걸 해가지고 심지에다가 밑에 들어오면 불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게 납자가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3월 삼진날이 마지막 사냥일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사냥을 못하게 돼 있죠. 왜냐면 이제 새끼도 베야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사냥은 12월, 1월, 2월, 3월 한 4개월 정도 그때 외에는 사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벌에 사냥을 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예, 기름기를 많이 축적해 놔야죠. 그래야지 겨울에 예, 호롱불을 피워서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냥엽자의 뜻을 받아서 예, 우리가 밀랍자를 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적으로는 개연성이 되게 연결되는 거다. 자, 요게 세시기. 세시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시기속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면암집. 근데 면암이라고 하는 시호를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면암 최익현도 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면암집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거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은종의 면암입니다. 면암 조은종. 예, 풍양조씨 세도가 출신이고요. 예? 그러니까 조대비 그 문중이니까 문장도 뛰어났고 사가는 정언까지 할 정도로 벼슬도 상당 부분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 이 홍성무와 엄청나게 친했어요. 나중에 알지만 예, 우리 세시풍속의 최고 바로 동국세식이죠. 바로 이 책, 이 동국세식의 저자인 홍성무와 교류를 했는데 바로 홍성무의 이 책에 이 세시기속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홍성무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세시기속을 바탕으로 홍성무가 완벽한 형태의 동국세시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시기속이 1818년이고 동국세시기가 1851년이고 53년일 거예요. 좀 이따 보면 되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세시기속의 특징은 뭐냐면 풍속에 대한 설명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시로 또 읊어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산문 형태의 문장과 운문 형태의 시 두 개가 항상 결합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소중화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풍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시기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상원이라는 것은 정월대보름 1월 15일 정월대보름에 조조 이른 아침 이를조 아침조 조조 이른 아침 조조 영화를 보면 어떨 때 혼자 앉아있을 때 있었죠? 조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다 많이 대부분 찾을 술주 술을 찾아서 술을 구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다 색주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찾아서 일잔이 흡지 한 잔을 탁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잔을 딱 따라서 샥 흡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음지와 흡지는 뭐냐? 음지와 흡지. 음지할 때는 한 잔에 이렇게. 흡지는 조금씩. 흡이 호흡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되게 귀한 술은 음지하면 안 돼요. 음하면. 한국인들 대부분 아니 그 비싼 양주를 맥주에다 섞어서 그냥 한 번에다 털어놓더라고. 아니 중국이나 서양 가면 요만 잔에다가 두어 시간 앉아서 먹잖아요. 조금씩. 이게 바로 흡지입니다. 한 번 호흡할 때 한 모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일잔이 흡지. 한 잔을 마시니, 속에서는 이른바 귀를 밝게 하는. 원래는 중국식은 명이주예요. 명이주. 근데 이때는 우리말에 순서대로 그냥 써. 그래서, 이명주라고. 이명주. 귀를 밝게 하는 술. 이명주. 그죠? 귀발기술. 정월 대보름에 귀발기술. 이렇게.
마신다.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밑에 이제 칠원 절구로 딱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굉명성, 요게 운입니다. 굉명성운. 원래 세 번째는 운을 안 따르거든요. 세 번째는 1구, 2구, 4구가 같은 운입니다. 그래서 굉명성.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천촌이라는 것은 일천 마을이니까 마을마다. 그 다음에 묘. 천촌묘는 묘시. 자축, 인묘할 때 여기 묘가 5시부터 7시까지죠. 그러니까 5시 새벽에 집집마다 이른 아침에 술잔 가득 때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난이죠. 따뜻할 난, 주난, 술을 따뜻하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영괭이니까 술잔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밌잖아요. 주나는 우리말식으로 술을 따뜻하게 하고 해. 그리고 이쪽은 중국식 어법으로. 그죠? 그래서 술잔에 가득하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식으로 하면 굉영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또 거꾸로. 왜냐면 영괭 같은 것은 많이 쓰는 용어니까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른 아침 묘시에 술을 따뜻하게 한 후에 영 채우고 뿔잔에 괭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른 아침에 술짝 가득 배운 술.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뭐 뜻은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일흡 한 모금. 그러니까 이거 쭉. 원래 우리 술은 데워서 먹는 거죠. 다 알죠? 자, 그래서 한 잔 쭉. 그러니까 우리 술은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가 차가운 술을 마셔서 그렇지. 원래는 한 모금 조금 마시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이겁니다. 그래서 일흡이에요. 일흡 능교. 그죠? 한 모금 마시면 능이, 교는 뭐뭐 하게 당하다. 이런 뜻을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모금 마시면 뭐가 된다는 거죠? 능교. 뭐뭇이 되다. 그 뭐냐? 이명. 귀가 밝은 것을 되게 하다. 이러죠? 한 모금을 마시면 귀를, 양이명이니까 2개의 귀를 밝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마시는 거죠. 능교는 뭐뭇을 할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역이라고 그래, 사역. 자, 그 다음에, 여보게 오늘 나에게 술을 권하지 말게나. 그래서 여보게 할 때는 사실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그죠? 이날. 이분이 번역을 참 잘하셨어요. 그죠? 이날, 차일, 이날. 가인은, 자기와 연결된 집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집과 연결되는 친구도 될 수 있고, 어르신도 될 수 있고, 가인은 그런 뜻입니다. 가인, 이날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는 여보게라고 번역한 거예요. 가인을. 자, 이날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무, 술잔작, 그 다음에 나에게 술잔을 권하지 마시게. 그죠? 여보게, 오늘 나에게는 술을 권하지 말게나. 아니, 이날은 명의주로 마셔야죠. 죄송합니다. 이명주.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명의주라고 되는데, 조선 후기에는 다 이명이라고 다 있더라고요. 형초 세시간 이런 데는 다 중국식이니까. 그래서 저도 맨날 명의주 했는데, 이명주로 바꾸겠습니다. 이명주. 자, 왜 그러느냐? 진근이라는 것은, 진은 원지진이니까, 우리가 이 시장 바닥을 진이라고 하고 있죠. 또는 이제 시장 전할 때, 우리가 유기전할 때 전자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지진, 뿌리근. 그러니까 시장 바닥 끝까지 그런 뜻입니다. 진근할 때는. 진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욕, 뭐뭐 하고 싶지 않다. 불욕, 뭐뭐 하고 싶다. 득, 얻고 싶지 않다. 불욕득, 얻고 싶지 않다. 그죠? 시장 바닥의 모든 것들이 나는 귀로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세상에 나쁜 말이 하도 떠들으니까 이 사람아, 난 귀 안 밝아도 좋아. 그러니까 이건 역법적인 거죠. 우리가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좋은 소리를 듣기 한 건데, 여기 지금 시정 잡배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너무 시끄럽구나. 나 귀 밝고 싶지 않아 하는 역설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지만 이렇게 정월 대보름의 귀발기 술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이게 이제 세시 기속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세시 잡영입니다. 잡영이라는 것은 잡자는 제가 우리 여기 한자를 하는 사람들은 잡것, 잡작하면 나쁜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럿이란 뜻. 그냥 여럿 잡. 여럿. 이렇게. 자, 백성이 잡인 거예요. 그래서 잡인. 네, 그러니까 잡인이란 걸 뭐냐면 신분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그냥 번역하시면 돼요. 잡인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할 때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막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경 같은 거. 파경은 이별한 부부들이 다시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건데 지금 뭐예요? 깨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세시자병은 권영정이라는 사람인데 화가입니다. 화가고요. 오세창이 근역 서화징을 만듭니다. 근역이라는 것은 무궁화가 있는 땅. 그래서 우리 조선을 뜻하죠. 그래서 그림과 그런 진품 명품이란다. 서화징이라는 것은 진품 명품 감정. 징은 감정하다. 이 근역 서화징의 첫 장. 오세창이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웬만한 것들을 전부 다 번역했고 이걸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어디야? 우리 한글과 또 저기 간송. 예. 가장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예. 이 오세창의 근역 서화징의 첫 장을 딱 열면 단군, 어진에 대한 설명이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권영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봤자 1860년, 70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 사후에 이런 원래 그림이라는 것은 사후에 더 팔리게 됐어요. 그때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력이 굳세고 그러니까 그림의 필력이 아주 굳세고 산수화에 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시가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한양 세시가 그리고 세시자병. 한양 세시가는 우리 동국 세시기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쓴 거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안 올렸고요. 세시자병 할 때 열자는 노래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시 형태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월에서 12월 때까지 세시 풍속을 총 25개 실현절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의 풍속이 절반입니다. 절반 좀 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1월 풍습이 많아요. 근데 왜 1월 풍습이 왜 이렇게 사라져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가 갖고 있는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모든 행사를 10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보고서를 11월 달까지 해야만 자기들이 고과할 때 실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 11월 30일까지 다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12월, 1월, 2월 그리고 1월 달부터 한 게 아니고 1월 달을 하려면 11월, 12월 달에 공익사업을 해서 1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안 해. 3월 달까지 안 해. 그러면 12, 1, 2, 3을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세시 풍속의 절반이 사실은 1월 1일 원단,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입춘, 그 다음에 3월 3일 빠지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전통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이나 설날의 풍습을 하나도 시민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지방자치대에서 회계에 약간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까지는 12월부터 2월 달까지 해서 추가 나중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너무 행정 중심적인 거예요. 시민 중심이 아니라. 자, 그래서 1월의 세시풍속이 15수를 차지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시지병 노래영자입니다. 자, 다리밟기를 하겠습니다. 다리밟기는 여기 광통교에서 했으니까 주로 재밌습니다. 상원 명월, 그러니까 대보름 밝은 달, 대보름의 달이 밝죠. 밝은 달 아래 밤에 여기 보면 멀초니까 초초하면 멀리 그러니까 의태어입니다. 먼 이런 뜻으로. 그래서 달 밝은 보름날 밤은 멀리니까 깊어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깊어가고 북리 남촌. 이건 이제 마을과 마을을 북쪽과 남쪽으로 해서 곳곳이라고 합니다. 사방 곳곳 이렇게 여기 저기 이곳저곳
통하는 길이 몇 갈래인가? 엄청나게 길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겠죠. 로, 기조, 몇 갈래인가? 36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36교라는 것은 36개의 다리라는 뜻이 아니고 36이라는 자체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한양에 있는 모든 다리를 그러니까 이 36교는 한양에 있는 모든 다리를 모두 다편 두루두루, 그죠? 다 밟을 답 두루편, 두루두루 밟는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했겠죠. 36개의 다리를 모두 다 밟지만, 그러니까 36개는 서울에 있는 모든 다리,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원래는. 그 중에 시중은 나아가다. 그곳을 나아가다. 다리로 나아가다. 먼저, 여기는 수는 생각하다. 수, 헤아리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제일 중요한 다리, 광통교. 그러니까 광통교에 사람이 미지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요? 36개 다리 중에 시중 나아간다. 먼저 광통교로 가려고 셈을 헤아려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광통교를 첫 번째로 건너려고 했던 것 같아, 이때 당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통교 답설할 때 저쪽 저기 정릉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 얘기해 주면 됐죠. 야, 세시자병에 이런 시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다리밟기를 하는데 광통교를 첫 번째 다리로 생각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누입니다. 고누. 고누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냥 높을 축구자에다가 이렇게 언덕누자를 썼습니다. 고누. 자, 천생, 하늘이 내리신. 괴각이라는 것은, 괴는 좀 괴팍스럽다. 어그러질 괴, 약을 괴, 약은 놈. 그래서 괴각은 생각이 약은 놈.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꾀쟁이, 이 정도 되겠죠? 하늘이 내린 꾀쟁이, 작은 오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가를 그냥 동자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오빠는 너무 꾀쟁이야, 이런 뜻입니다. 천생괴각, 소가각. 오빠가 형 같자니까. 중국말은 끄고 이렇게. 그러면 왜 여기 가로 했느냐? 형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는 형으로 썼으니까. 근데 요 가와 여기 다와 하가 다 운이 아잖아요. 운을 맞춘 거라 했잖아. 그래서 가, 다, 하 이렇게 운을 맞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국, 땅바닥에 이렇게 놀이판이죠. 놀이판에 편수는 치우질변 생각사자가 이렇게 묘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국, 편수, 그 다음에 요게 괴자입니다. 속일 괴자. 그리고 개는 개자. 그러니까 괴개는 뭐야? 상대방을 어떻게 속일까? 다는 그런 속임수를 많이, 어떻게 하면 속일까? 많이, 이렇게 머리를 기울여 생각하는구나. 저기 꾀쟁이 우리 오빠, 지가 천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저 꾀쟁이 저게 제 오빠 지가 천재라고, 땅바닥에 있는 판을 보면서 탁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속일까? 저기 사탕 하나 뺏으려고 오라버니가 지금 꾀를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지자, 하정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둑판이 우물청자로 돼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단지 하는 내리다, 두다. 그러니까 정전은 고누판의 처음 초일착, 첫 번째 일착을 탁, 그죠? 옮겨놓으니, 야, 세간에 어떤 고수도 어찌냈자, 그 다음에 막을 것자, 어찌하자, 어떻게 막을지 어쩔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막을지 어쩔지 못하는구나. 그냥 첫 번째 탁 놨는데 그 묘수가 하여튼 고누놀이의 어떤 분위기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세시자병에 있는 고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놀이 사용 설명을 할 때 이걸 발견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넣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자책을 할 때는 이거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상황을 누가 스토리텔링 하면 되잖아요. 이때 모양을 쫙 해서. 자, 그리고 이제 경도 잡지입니다. 경도 잡지는 3대 세시 풍속지 가운데 제일 먼저 썼죠. 대략 1800년에 전후에서 쓴 거고, 바로 유독공, 발해고를 쓴 유독공이 이렇게 한 거고, 예. 경도 잡지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경도 잡지에 뭐 하나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도 잡지에 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상은 뭐냐면 나들이 가서 구경 가는 거, 구경각입니다. 우리말로는 꼭 구경 간다 이런 식으로. 이때 한양 오경이 등장합니다. 한양 오경,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한양 오경. 그 뭐냐, 피룬대 살구꽃, 행화 살구꽃. 지금도 가면 살구나무 엄청 많습니다. 피룬대 그쪽으로 넘어갈 때 행화. 그 다음에 북둔. 네? 북둔은 이제 우리 오군영의 북쪽 주둔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창경군 그쪽 북둔이라고 합니다. 그쪽에는 뭐가? 복숭아. 북둔의 도화. 자, 그 다음에 흥인문 바깥에는, 예, 흥인문 바깥에는 양류, 버드나무, 챙챙. 그죠? 버드나무. 그 다음에 천연정은 그 서대문. 그 독립문 있는데, 거기가 천연정입니다. 예전에 일본 대사관이 여기 있었죠, 공사관이. 천연정에는 연꽃, 하와, 연꽃. 그 다음에 삼청동과 탕춘대. 예, 삼청동과 탕춘대. 예, 지금 이제 삼청동과 탕춘대가 이제 저쪽 인왕산, 북악산, 그 뒤에, 거기에는 뭐냐, 수석. 거기는 돌이 많잖아요, 이쁜 거. 수석. 그래서 이 5개. 이 5개가 한양 오경이 되겠습니다. 한양 오경인데, 예, 상영자. 있죠? 예, 이렇게. 술잔 상자니까, 술잔 상자다 노래영자. 술과 시, 영은 이제 시를 노래하다는 거니까, 술과 시를 즐기는 자들이 집, 우차, 이곳에 엄청나게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4월, 5월, 6월,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 5군데 구경 가는 것을 즐거운 낙으로 삼는다. 요게, 예, 경도 잡지에 있는 유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도 잡지에 중앙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절에는 중구라고 했습니다. 구가 2개다. 중앙절. 보면, 이거 재밌습니다. 국화를 따다가, 딸채자, 국화를 따다가, 위고,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케이크이거든요. 떡고자입니다. 국화를 해다가 떡을 만들고, 더불어서, 예, 중삼이라는 것은 3이 겹치는 거, 예, 그렇죠? 3월 30날이 되겠죠? 3월 30날. 그러니까 9월 9일 날은 국화를 따다가 떡을 만들고 국화떡을 먹고, 그 다음에 중3, 3월 3일 날, 그죠? 중3지, 두견화, 진달래입니다. 두견화, 진달래. 뭐, 영춘화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두견화 따다가, 예, 떡을 해 먹는데, 뭐와 같다, 더불어요. 뭐뭐와 같다. 여기, 국화를 먹는 것과 같이, 여기는 진달래 떡을 해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화전이라고 부른다. 화전, 꽃차자. 예, 예, 진달래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져서 먹는 거, 지짐. 그래서 이 역시 화전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경도잡지는 앞쪽은 풍속이고, 앞쪽은 이제 어떤 그 문물, 뒤쪽이 풍습입니다. 풍속.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열양세시기는, 열양이라는 것은, 예, 18세기가 되면 한양을 열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열수는 원래 평양을 흐르던 강 이름인데, 이 평양을 흐르는 열수를 받아들인 것은 조선이 소중화 의식을 가지면서, 이 문왕, 주공 단으로 이어지는 중화를 대중화를 했고, 그때 당시 거기에 맞상대로 상나라의 마지막 왕제인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평양에 와서 중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쪽에 대중화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소중하다. 근데 평양은 한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양 흐르는 열수를 이쪽으로 내려와서 한양이 이제 평양을 대체한다. 기자의 풍속을 잇는다. 그래서 한수를 열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열수의 북쪽, 그래서 열양입니다. 열양세시기. 이렇게 하면 열양세시기는 어떤 건지를 충분히 했고, 한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묘, 묘에 올라가서 상묘, 그죠? 묘수에 올라가서 행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일준하면 모두, 모두, 준, 따르다. 준법 할 때 씁니다. 일준, 모두 따른다. 뭐야? 주자가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서 주자가래가 차지하는 힘이 엄청 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자가를 세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때 뭐 하냐면 벌초수사입니다. 이렇게 쭉 자란 이것들은 전부 풀은 다 제거하고 벌초하고 그다음에 띠, 잔디죠. 잔디, 때라고 하죠. 때를 다듬는다. 그래서 벌초수사 이렇게 합니다. 벌초수사, 그죠? 바로 용 쓴다. 시일 이날을 택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식, 근데 요새는 한식과 청명 때는 주로 산에 안 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산불의 원인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상 섬기는 것을 꼭 한식에만 할 필요는 없다. 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 풍습에는 요게 중요하죠. 조상만 올라가서 벌초하고 때를 다듬는 거, 벌초수사하는 것은 주자가래를 따른다 정도. 요게 있고요. 자, 열왕세식의 구유명한 복날입니다. 복날. 지금이야 이 복날에 이걸 먹으면 야만인이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이때니까. 그래서 팽국, 게를 삶아서 위갱, 국갱자. 그래서 국을 해먹는 것은 이조양, 양기를 돕기 위함이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7월달, 6월에서 7월달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추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보시죠. 그 다음에, 저두죽. 저는 삶을 쪄. 그 다음에 두죽은 콩주자. 그래서 콩인데 여기서는 팥으로 했어요. 팥으로. 팥을 수어서 죽을 만들어서 먹는 것은 이양, 그 다음에 여기는 연병입니다. 연병, 라자. 이양라. 역병 귀신을 물리치기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뒤에는 얘가 민가에서는 대추나무가 삼복에 열매를 맺는데 이때 비가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한, 당연하죠. 비가 오면 꽃이 다 떨어지니까, 이때 대추꽃이 다 떨어지니까 뭐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거죠. 팽구와 팥죽. 팥죽은 이제 동지 때 먹는 거고, 이것은 복날에 먹는 거 7월, 이것은 12월. 자, 요게 열왕세식에 있는 그 복날이고요. 다음에 이제 동국세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동세식이는 아까 말한 대로 1849년이네요. 세시기속과 거의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보겠습니다. 청명 있습니다. 아까 한식 청명. 여기 보면 드름나무와 버드나무, 그죠? 유료지화를 취해서, 그러니까 요 나무를 구해서 불을 만드는 거죠. 불을 만들어서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에 불을 피워서 반포하다, 줄사자, 널리 주다, 그죠? 널리 주다. 어디에? 각 관청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외병조에서 합니다. 외병조 아시죠? 창덕궁에 가면 외병조가 있어요. 내병조가 있고 외병조가 있어요. 내병조는 창덕궁 안에 있는 거고, 외병조는 바깥에 있죠. 자,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불을 피운다. 바로 주례에 주관, 그러니까 주나라 때는 주관이 출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모든 불을 끄면 안 되니까 이 불을 주고 그걸로 계속 불을 이어가게 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송시대는 사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하와 사화는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궁중에 이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당나라 송나라 때 사화의 제도를 이어신 것이다. 청명 때 불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이 뭐냐? 칠석입니다. 칠석. 자, 되겠습니다. 인가, 쇠의상. 집집마다, 가정에서는 옷을 널어서 햇빛에 쬐일 사자입니다. 날일자에다가
이렇게 여자를 쓴 겁니다. 여자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쇠. 쇠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궁중의 모든 책들도 겨울에 족벌레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펼쳐서 햇빛에 쫙 말리져 있대. 쫙 말린 후에 이렇게 존벌레가 된 것은 전부 메꿔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다시 씁니다. 이것을 규장과 검소관들이 했던 거죠. 검소관들이. 자, 유독군 이런 사람들이 정주제 때 다 검소관이었죠. 이것이 바로 쇠입니다. 쇠. 쨘쇠. 그래서 이거 바야흐로 모두 옛날의 풍속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세시풍속지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4월 3일 다음 주부터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하냐. 양을 보니까 경도 잡지는 4월에서 6월까지 그 사이에 한두 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답사하거나 이럴 때. 자, 그래서 4월 6일은 경도 잡지. 그리고 열양세 시간에 양이 적기 때문에 7월, 8월. 그리고 동국세 시간에 양이 많습니다. 9, 10, 11, 1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12월 달까지 세계 풍속지를 완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고전학당 3차 경도 잡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